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12월 18일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할지 잠깐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부터 당연히 좀 살펴보겠고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핫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Steel Deal이라는 이 제목은 US 철강을 니폰 철강에서 이제 인수합병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큰 뉴스가 되고 있고요. 모게지 금리가 조금 내려갔다는 소식. 그다음에 크루즈 브루스는 크루즈라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는데 운전사 없이 실험하고 있었는데 블루스 우울합니다. 왜 그런지 좀 봐야 되겠고요. 신기술을 장착한 쉐일 오일이 오일 카르텔을 무력화한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으니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부터 살펴보면은 지난주에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미국 증시가 오늘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서부 시각으로 오전 9시 기준으로 S&P 500는 0.45%, 나스닥은 0.41% 각각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17%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지난주 4%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3.958%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도 4.451%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냉각되는 가운데 2024년에 세 차례의 단기금리 인하가 예상된다고 밝힌 후에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던 영향이 컸죠. 국제유가 보면은 홍해 선박에 대한 예멘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선박 운송이 중단되면서 전 거래일보다는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1월 계약은 3.3% 상승한 73.87달러에 거래됐고 브렌트유 2월물 계약은 배럴당 79.15달러로 역시 3.3% 올랐습니다. 자, 한편 S&P 500의 연속 상승세는 2017년 이후에 가장 긴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종합시장 지수는 한 달간 3.5% 상승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3.9, 4.3% 상승했습니다. S&P 500가 7주 강세장을 한 주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내구재 주문 데이터와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또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최종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롬 파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최근 통화정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 선호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후에 증시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비둘기파 선호 성향이라는 것은 통화 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른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서 파월 의장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시카고 연방준비의 총재인 오스튼 굴스비는 오늘 CNBC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통화 완화로의 전환 전망은 당신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은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FOMC 회의 다음날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현재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 파월 의장 발언대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돌려놓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질문을 집중하고 있어 라면서 파월 의장 발언 파장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 연준이 지난 13일 FOMC 직후 공개한 점도표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내년 중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전망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이 같은 점도표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통화 완화 선호 기조로 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증시에서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최대 철강 회사인 일본제철, 니폰 스틸이죠. 미국의 US 스틸을 14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US 스틸 주가는 28% 급등한 50.44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주당 55달러의 부채까지 포함해서 총 149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이 제안은 US 스틸의 지난 금요일 종가에 40%의 프리미엄이 얹어진 금액입니다. 또 US 스틸이 지난 8월에 전략적 검토 정책을 발표하기 전 종가에 비하면 약 142% 높은 금액입니다. 일본 젠출은 또 US 스틸이 기존의 노조와 체결한 단체 교섭 등 기존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으로 7%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이 대출 기관들을 상대로 조사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6.95%로 떨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폭스 비즈니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모기지 금리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을 느슨하게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3.91을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진 데 좀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가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루즈는 전체 직원의 24%인 약 900명을 해고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해고 대상자는 주로 운영직 근로자들이고 기술직 근로자들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크루즈는 로보택시의 운행 중단 등으로 직면한 공중분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올해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를 승인을 받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로보택시가 긴급 출동 중이던 소방차와 충돌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 크루즈는 로보택시의 운행 차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11월 말 GM은 로보택시 운행이 중단된 크루즈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셰일가스 시추량입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가 러시아의 추가 감산 결의에도 최근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갔던 배경에 대해서 예상을 넘어선 미국의 셰일 오일 업계에 증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에너지 정보청은 최근 단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1326만 배럴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의 차이는 전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에 남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추가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는데요. 국제 유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결정된 여파로 지난 9월에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가스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 바 있는데 그런데 비상장 셰일오일 업체들이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과소 추정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시추 기술의 발전도 셰일오일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국 최대 셰일오일 산지에서 시추 작업을 하는 다이암백 에너지의 경우 최근 3년 새 평균적인 유정에서 셰일오일을 뽑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40% 단축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즉, 미셰일 업계의 증산 영향으로 주요 산유국의 최근 추가 감산 결의는 무력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는요,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또 다른 중대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이 약물들은 높은 가격표, 혼합된 보험 적용과 몇 가지 불쾌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대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엘리 릴리와 노보 노르디스크가 그들의 치료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하고 있고요. 이 두 회사의 체중 감량 약물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의약품 제조 업체들 또한 중요한 임상 시험 자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 약물이 올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2024년에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장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